산책하기에 딱 좋은 토요일 아침, 우리 산책할래요? 네, 오늘 아침에는 여러분한테 마법의 주문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갈등에 싹이 트려고 할 때, 누군가와 맞서게 될 때, 이 주문을 마음속으로 3번만 반복해보세요. 어떤 언어로든 진심으로 3번만 말해본다면 여러분의 근심은 여름날 아침 풀밭에 맺힌 이슬처럼 사라질 거예요. 다들 그 주문이 뭔지 궁금하시죠? 바로 알려드릴게요.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 네, 스웨덴의 한 현인이 쓴 책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에 등장하는 글귀입니다. 내가 결코 틀릴 리 없다라고 확신하는 순간 우린 더 많은 것을 보고 들을 기회를 잃게 되죠. 나와 내 편만이 옳다는 생각이 들고 그 외의 사람들은 어리석다라고 느껴지는 날이면 이 주문을 매는 거예요. 내가 틀릴 수 있다. 내가 틀릴 수 있다. 내가 틀릴 수 있다. 네, 더 크고 넓은 세상으로 한 걸음 발을 내딛기 위해서 말이에요. 우리 산책할래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서효원입니다. 부산의 미래 에코델타 시티의 비전과 계획된 중앙공원, 아이의 미래를 위한 유치원 초중고 예정에 안심학군까지 360도 에듀 파노라마를 한 걸음에 누리다. 에코델타 시티 대성 베르힐. 그랜드 오픈 051-783-7000 부산 에코델타시티 PFV. 원정의 명료한 아침. 네, 5월 27일 토요일 아침 우리 산책할래요. 69번째 산책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서효원입니다. 사전에서 어리석다의 뜻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요. 슬기롭지 못하고 둔하다. 네, 단순히 지식이, 배움이 부족하다라고 하기에는 결이 좀 다르죠. 어리석음이란 무엇인가요? 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다양한 대답을 내놓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싶나요? 라고 물으면 단 하나의 대답만 나올 겁니다. 아니요 하고요. 세상을 어리석지 않게 또 현명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과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네, 우리 산책할래요 69번째 산책길은 원정의 명상 요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벌써 선생님과 뵙는 4번째 네 시간. 번째 정말 한 달을 꽉 채웠네요. 네, 꽉 채웠습니다. 이제 나가서 서효원 아나운서랑 친해요 라고 얘기해도 괜찮을까요? 저도 원정 선생님이랑 방송 많이 해봤다고. 얘기해 주세요. 네. 오늘 살펴볼 주제는 어리석음이라는 건데 네. 어리석다. 조금 모호한 단어 같기도 해요. 어떤 그쵸. 게 어리석은 거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어리석음이 어떤 건지 선생님이 좀 정리를 한번 그죠. 네, 해주실까요? 모호하긴 한데요. 네. 모호하긴 하지만 이게 또 언짢은 데 있어서는 확고합니다. 예를 들면 원정현 선생님 왜 이렇게 네. 어리석을 예? 약간 이런 답을 네. 그렇죠. 예, 근데 말씀해 주신 대로 어리석음이라는 거는 이게 뭐하냐면요. 영역이 방대해요. 예, 방대합니다. 그러면 좀 한정을 지을 수도 있을까요? 한정 지어서 네. 보기가 조금 어려운 거예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네. 어리석음이 컴퓨터 공학자고 천재지만 네. 예술 쪽으로 가게 되면 어리석게 행동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어떤 분야에선 천재일 수도 있어도 예. 어떤 분야에서는 진짜 완전 바보, 그럴 수 어리석은 있잖아요. 사람이 될 그럴 수 때 있고. 약간 이렇게 밀어도 되면서 그래 뭐 누구나 다 똑똑하지 않아. 나만 그런 거 아니야. 네네. 약간 박사는 바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기 것만 아는 게 알잖아요. 없다. 맞아요. 결국은 아는 게 없다고. 맞아요. 전 요가 외에 네. 아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 어리석음이라는 거는 굉장히 네. 방대하긴 하지만 네.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러니까 어리석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좌절할 필요는 없겠죠. 네. 그렇지만 또 이 어리석음이요. 네. 삶의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해요. 어. 그래서 이렇게 방대하고 누구에게나 올 수 있지만 네. 지혜롭게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네. 이제 지혜로운 방법도 조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어리석다는 말과 비슷한 게 모호하지 않은 무식해. 아, 무식하다. 걔 무식하잖아. 뭐 이렇게 얘기하거나 그 사람 왜 이렇게 무지하니? 무지하다. 예, 이렇게 아.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무지하다와 무식하다를 네. 좀 사전적으로 찾아봤는데요. 네. 무지하다는 아는 것이 없다. 미련하고 우악스럽고 거칠고 깜깜하고 무식해요. 라고 얘기하는 게 무지하고요. 네. 그럼 무식하다는 뭘까? 네. 무식하다는 이게 무식하여 배우지 않은 데다 보고 듣는 것이 없고 그리하여 아는 것이 없고 행동이 격에 맞지 않아서 세련되지 않으며 우악스럽다. 우악스럽다. 아,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너 왜 이렇게 무식하니? 라고 얘기 들을 때 기분 나쁜 이유는 네. 나도 모르는 새 그 사전적인 단어가 이렇게 휙휙 지나가면서 나 이런 거 아니야 라는 어떤 상처를 받게 되는. 맞아요. 예. 네. 그럼 어리석다는 뭐지? 또 궁금하잖아요. 네, 궁금해요. 어리석다는 조금 달라요. 그냥 슬기롭지 못하고 둔하며 꺼벙하고 이거 사전입니다. 네. 꺼벙하고 둔하고 멍청하다. 멍청하다. 아우, 멍청해라는 얘기는 약간 바보 같다는 집중력이 네. 없는 네네. 멍청 그러면 그려지는 이미지 있죠. 있죠, 있죠. 예, 네. 입을 해 벌리고 네. 침을 질질 흘리면서 눈은 어딘가 허공을 네. 헤매고 있는 것 같은. 네네. 근데 무식하다, 무지하다는 어떻게 보면 더 고집스러운 쪽과 맞닿아 있어서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확실히.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네. 그래서 무지하다는 이게 지식을 좀 쌓아서 그 상황에 맞춰서 공부 좀 해가 될 수 있는데요. 네. 예, 약간 무식하다는 좀 뭔가 경험을 쌓아서 뭔가 이제 좀 고요하게 고민도 좀 할 수 있는 약간 우아하게 행동해봐. 네네. 그리고 약간 연결될 수 있는 면이 있어서 맞아요. 이게 뉘앙스 체크를 하다 보면 그래 무식하다, 무지하다, 어리석다는 차이가 확연하구나. 그러네요. 예, 약간 이런 면이 있는데요. 이런 단어를 아는 것보다는 그런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또는 함께하는 모든 인연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말과 행동을 한다면 무식하거나 무지하거나 어리석은 행동은 안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그냥 먼저 네. 팁을 딱 나누고 간다면 네. 내 생각이 맞고 내 경험이 맞고 내 판단이 맞아 하는 어떤 확고함, 네. 고집스러움보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내가 모를 수도 있지라고 겸허하게 생각한다면 어리석음이나 무지함이나 무식함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요. 네. 공부를 하거나 뭔가 따로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래 나 원래 겸허해. 좀 더 겸허해 볼까? 네. 나 원래 어리석어. 나 어리석으니까 잘못할 수도 있지라고 인정하는 그 마음. 그것만으로 이미 우리는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인정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네네. 말씀. 인정을 하되 네. 내가 어리석어 나는 부족해 라는 걸 인정하는 게 그게 조금 모자란 것에 대해서 네. 조금 당당할 필요도 있죠. 어떻게 다 알아요. 어떻게 다 알아요, 맞아요. 그렇죠. 서 아나운서님은 아나운서 일을 잘하시지만 뉴스를 읽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 네. 제가 와우 천재야 라고 할 정도로 왜 이렇게 뭔가 더덕거림이 없잖아요. 근데 저는 이 원고를 80장 준비한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리고 정말 입에 막 백태가 낄 정도로 연습을 하고 와도 버퍼링이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말씀 너무 잘하시는 선생님. 노력에 비하면 예,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냥 네. 나는 방송 쪽에서 뉴스 쪽은 좀 어리석어. 그냥 약간 무지하고 부족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라고 그냥 인정하고 가버리면 네. 그걸 꼭 어리석다거나 무지하거나 무식하지 않고 인정하는 지혜로움 속으로 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내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은 조금 많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네, 네. 여기에서 이제 정말 중요한 건 어리석은 거는요. 자신이 현명하다고 생각할 때 어리석다. 나 현명해. 나 그것 좀 할 줄 알잖아. 네. 그건 이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때 이미 어리석음은 다가와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소크라테스나 장자도 네. 모두 다 얘기하는 게 내 자신이 모르고 있는 것을 아는 그 지혜로움은 어리석음을 넘어간다.
라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요가를 한 35년 했는데요. 35년이요. 네. 와. 근데 저는 사실 모르는 요가가 많아요. 정말요? 예, 무슨 요가가 막 나와요. 아, 새로 나오나요, 요가? 예, 뭔가 막 음. 만들어져서 나오고 선생님 이런 요가는 어때요? 저런 요가는 어때요? 막 물어보세요. 네. 잘 모르겠는데요. 아. 제가 아는 건 고전 요가고 고전 요가의 5,000년 동안의 요가를 공부를 하기에도 제 평생이 부족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막 새로 나오는 요가가 이런 요가고 저런 요가고 그게 어떤 요가인지 제가 거기 가서 배워보지도 않았고 그 선생님이 어떤 의지를 갖고 그걸 만들었는지도 모르는데 네, 네. 아 그건 이렇고요. 그건 제 기준을 이렇고요 하면서 막 박학다식한 것처럼 난 이렇게 다 알아요 하면서 막 현명한 척하고 막 얘기를 하면 네. 그 배우지도 않았던 요가를 만든 그 선생님들이나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제 얘기를 들으면 저 사람 뭐야? 자기가 요가 35년 했다고 다 아는 척하는 거야? 저 사람 못 믿겠네? 약간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적군을 만들기도 하지만 스스로가 박학다식하다는 착각 속에 네. 어리석은 파트 안으로 또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장자와 소크라테스가 말씀하신 내가 모를 수도 있어. 내가 틀릴 수도 있어. 다를 수도 있지. 네. 라고 생각하는 그 파트는 어리석음을 넘어서서 지혜롭고 현명하게 내 삶을 이끌어가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자신이 현명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어리석다라고 네네.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약간 네. 이런 거죠. 그건 이런 거야. 그건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보면 왜 우리 대화를 못할 것 같고 저 사람 다 아는 것 같고 약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뭔가 말 걸기가 조금 조심스러워지기도 하고, 그쵸, 괜히 말 제가 걸기가. 틀릴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네. 저 사람이 알고 있는 게 다 맞는 건가? 싶게 의심도 맞아요. 막 의심도 하게 되죠. 네, 네, 네. 저렇게 다 한다고? 약간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때 속으로 생각해야죠. 저 사람 말이 틀릴 수도 있구나. 어떻게 저렇게 다 알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렇죠. 다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뭐 몇백만 권의 책을 보더라도 네. 지구 한편에서는 이미 또 다른 책이 나오고 있으니 저는 그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예를 들면 제가 요가를 전공을 했지만 네. 그리고 체육 교육도 하고 철학적에 대해서도 박사를 했지만 컴퓨터 공학과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면 대학교 1학년 학생보다 아마 못할 거예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예, 네. 용어도 네. 모르고 그렇다고 제가 뭐 노력하지 않은 삶은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선생님, 거기에 가면 무지하고 무식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고 어리석게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 파트에 대해서 자유로우면 지혜로움은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는 네. 예, 지식도 많아지게 그렇죠, 되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자신이 이게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으면 발전 가능성이 있는 건데 네. 난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제 발전 가능성이 없다라고 봐도 그렇죠. 되겠네요. 발전은 멈추고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 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요가에서는 무지를 네. 또 다른 영역으로 또 정리를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가에서 보는 무지는 지금 네. 말씀드린 뭐 일반적인 사전적인 의미나 철학이나 심리학이나 정신분석학에서 얘기하는 것과 좀 많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요가적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무지함을 보는가를 이렇게 보면요. 네. 살아 숨쉬는 모든 존재는 그냥 사랑이다. 사랑이다. 예, 그러면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건 이렇게 제가 옆에 봤을 때 이렇게 째려보고 싶고 아이씨 하는 소리가 그냥 나오는 그런 대상 있잖아요. 네, 있기 마련이죠. 있죠. 네. 약간 있죠. 있어요. 예, 그런 사람을 보고도 저 사람이 사랑이라고? 약간 이렇게 될 수 있고 약간 살인마 같은 그런 범죄를 저지른 그런 사람도 사랑으로 가득하게 보라는 거예요. 쉽지 그 않은데요. 사람 안에도 예, 네. 그 사람 안에도 신성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앙굴라 말라라는 살인자가 있었는데요. 네. 그 사람 안에도 신성함이 숨쉰다고 보면서 그 사람도 깨달았거든요. 나중에 그 살인에 대한 어떤 그 지저분함과 자기의 죄에 대해서 크게 깨우치고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사죄하면서 결국은 깨닫고 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상황은 밉고 절대 해서는 안 되고 그것이 그 사람에게 악업이 되고 더 괴로움을 낳게 하는 악순환의 바퀴로 들어가기는 하지만 네. 그렇지만 그에게도 사랑이 있고 그에게도 신성함이 있는 걸 모르는 게 무지고 어리석음이다. 에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살인자가 그쵸, 그쵸. 깨달아? 이럴 네, 때 네. 당신은 무지 속에 들어갑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요가예요. 어려워요.
어렵네요. 되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숭고한 의미? 맞아요. 그래서 다 포용하는 네, 그런 맞아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거를 네. 제가 처음에 들었을 때 말도 안 돼 이랬는데요. 그래, 그러려고 보려고 자꾸 하다 보니까 네. 뭐가 되더냐면요. 약간 미워했던 사람도 그냥 고요하게 사랑하게 되고 원망했던 사람도 사랑하게 되니까 결국은 네.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내가 화내지 않으니까 내가 평온해지는 거예요. 아. 그리고 내가 평온해지니까 화났을 때보다는 조금은 덜 어리석어지는 거죠. 조금은 더 지혜로워지는 거죠. 네네. 예,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상대방과 뭐 이런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네. 내가 나를 살리는 방법을 알려주신 건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게 차원이 조금 인식론적 방법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다른데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럼 어떻게 해서 이걸 넘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네. 얘기했을 때 세계를 바라볼 때 바깥 세계와 안의 세계를 구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말일까요? 그렇죠. 우리가 네. 보면은 외적인 거에 따라가잖아요. 네. 예쁘다, 네. 밉다, 네. 싫다, 좋아라고 생각하면서 이 감각을 조절하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그 오감에 끌려가게 되는데 이게 다 모든 세상이 아니다. 아. 예, 그래서 마하라 마하르시라는 분은 그거를 영화의 화막 같아서 이렇게 끄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그리고 있는 그것을 환상을 꺼라. 그래서 왜 인생은 영화 같아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내가 만들고 괴로운 시각으로 선글라스를 쓰고 그 상황을 보면 그게 괴로움밖에 안 되잖아요. 아, 그렇죠. 예, 예를 들면 어리석음의 눈으로 내가 확고해라는 판단으로 보면 그 상황이 더 진전이 안 되는데 네. 이 확고함의 고집스러운 선글라스를 내리고 보면은 많은 변화할 수 있는 부분을 보게 돼서 그렇게 보게 될 수 있도록 약간 한 걸음 멀리서 보는 그것이 이제 외적인 세계에서 멀어지는데요. 네. 그럼 내적인 세계는 뭡니까? 라고 네네. 얘기를 하면 내 내면에 있는 그래서 누구도 훔쳐갈 수 없고 어떤 상황에도 사라지지 않는 그 사랑과 신성함 그것으로 그 선글라스로 세상을 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착한 사람은 모든 세상을 착하게만 보고 네. 부정적인 사람은 그냥 부정적으로만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상황을 보고 어떤 사람은 그럴 수도 있지 좋아질 거야 라고 보는 반면 어떤 사람은 말도 안 돼 그걸 어떻게 라고 하는 것처럼 네. 그런 시각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외적인 것들이 모든 세상을 이루어 예를 들면 돈이나 명예나 외모나 그런 모든 것들이 세상을 이루어라고 하는 걸 보면 네. 그건 어리석다. 아. 근데 내면의 가치가 커지면 그것으로서 사람은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방송에서도 보면요. 뭐 아나운서는 이래야 돼 하는 어떤 외모 있죠. 체중은 어느 정도여야 돼 하는데 네. 그걸 깨고도 네. 뭐 체중 외모 상관없이 정말 레전드급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연예인이 되려면 체중은 이래야 되고 외모는 이래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거를 네. 깨고 가는 네. 해도 되나요? 그 아이돌 중에 네. 신동 아. 그분이 자기는 그 체중을 유지하는 게 나의 캐릭터야 하면서 막 네. 그 같은 그룹 친구들하고 나와서 막 상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그거 살 빼면 안 돼. 근데 우리들의 아이돌의 개념을 깬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아이돌은 예. 뭐 날씬해야 된다는 그런 편견? 예, 고정관념? 편견을 깬 거죠. 네,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외적인 시각으로 만들어 놓은 기준점인데 그렇죠. 예. 그렇게 더 마르고 더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 그 편견을 깬 그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캐릭터를 굳혔잖아요. 맞아요. PD까지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외적인 상황이 모든 세계를 이루고 네. 돈이 없으면 가난하니까 외모가 이러면은 내가 부정적인 면을 당할 수밖에 없어. 이런 어떤 편견을 빼라는 거거든요. 아. 그리고 내면의 내 재능을 그냥 그런 거에 걸리지 않고 내가 활발하게 막 이렇게 움직일 때 그 가치는 빛을 발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요가에서 무지를 넘어서는 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외적인 것이 전부야라고 보면 그 틀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나의 내면의 가치를 왜 그렇게 덮어야만 돼라고 보라는 게 네. 요가적인 방법이고 네. 그게 무지를 넘어서는 방법이라고 보는데요. 네. 그 방법은 없을까요? 실천적인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쵸? 라고 물어보니까 네, 네. 그때 얘기한 게 호흡이에요. 호흡이요? 네. 그래서 요즘에 하버드에서 나온 정신분석 심리학 책을 좀 제가 늘 보고 있는데요. 네. 거기에 마지막 지점에 가면 꼭 호흡과 명상, 요가를 얘기를 해요. 우와. 예, 호흡 수련에서 들어가고 나가는 숨을 볼 때
그 어리석음, 무지를 넘어설 수 있다고 보는 게요. 음. 이게 자연스럽게 내 몸에 있는 게 나가잖아요. 그리고 원치 않아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외적인 것, 내적인 것이 소통하면서 내면의 내 기능 그리고 재능을 키우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이 무지를 넘어설 수 있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거기에서 정말 중요한 건 집착하지 않는다. 집착. 예. 그래서 숨이 나갈 때도 네. 집착이 강한 사람은 이게 숨이 울컥울컥 나가지 편안하게 나가질 않아요. 아 정말요? 네네. 오. 그래서 으 하고 나가요. 오. 나에 대한 어떤 판단이 강하고 고집이 네. 세면 그게 그럴 수가 있는데요. 그냥 무집착으로 편안하게 들고 나는 숨을 보면 정말 지혜로운 세계로 넘어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된다고 보고요. 네. 고전 우파니샤드에서 보면 이거는 우파니샤드는 귓속말로 전한다. 무릎이 맞닿게 가까이 앉아서 전한다는 아주 소중한 자료인데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무지를 지혜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고통에 빠지게 되는 원인으로 봐요. 그러니까 무지하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이 떠나는 걸 알면서도 그 감정을 참지 못해서 울컥하고 얘기하고요. 무지하니까 내 몸을 망하게 하는 걸 알면서도 안 먹어야 될 걸 먹고 자야 될 때 안 자고 일어나서 운동해야 될 때 안 하고 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무지는 그래서 지워야 되지만 지혜는 불멸이다. 아. 이게 세상을 이어가는 큰 힘이다. 이렇게 예 보는데요. 네. 반대로 무지가 없으면 지혜도 없다고 봐요. 그래서 무지를 타파하기 위해서 지혜로움을 우리가 계속 노력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네네. 무지의 세상에서 살면서 스스로의 무지함을 보고 더 행복한 쪽으로 나아가게 할 때 깨달음도 가능해진다라고 보니까 이 무지도 무시해서는 안 되는 네. 그것이라고 보고요. 네. 이걸 정말 아름답게 설명을 했는데요. 무상한 것을 영원한 것으로, 순수하지 않은 것을 순수한 것으로, 고통인 것을 행복한 것으로, 자아가 아닌 것을 자아로 인식하는 게 무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상한 것을 영원한 것으로 잡는다는 건 네. 예를 들면 뭐 연애할 때 특히 많죠. 나는 당신 없으면 죽을 것 같아. 근데 연애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안 어떤가요? 죽죠. 안 죽어요. 네. 잘 살아요. 근데 그때 만났을 때 그 사랑한다는 말은 어때요? 영원한 것 같아요. 사랑이 그쵸? 변하니 변해죠. 변합니다. 네. 우리 하이파이브 해야 되는. 예, 그래서 변합니다. 네. 근데 어떤 그런 감정의 기복 같은 거. 그래서 화가 나서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잖아요. 안 죽죠. 예, 그래서 이게 무상할 것 같은데 무상하지요. 영원할 것 같은데 네. 무상하죠. 네네네. 예, 그래서 이 무상한 것이 영원한 것으로 예를 들면 뭐 명예도 그럴 수 있고요. 높은 자리에 딱 올라갔을 때 막 휘둘렀는데 네. 나중에 보니 한 달 안에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예,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게 나의 지금의 미적인 아름다움이 영원할 것 같다가 안 되면 정말 실망하게 되고, 그쵸. 예, 이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네. 명예나 돈이나 외모나 이런 외적인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하게 보는 것이나 순수하지 않은 것을 순수하게 본다는 건 예를 들면 명상할 때 갖가지 생각이 막 올라오는데 네. 이건 명상할 때 보면 안 되는 거야 하면서 난 순수함을 봐야 돼 하면서 자기의 때를 보지 않고 그냥 순수해라고 보는 건 그건 때거든요. 또 다른 욕망인데 그걸 순수하게 보는 거예요. 그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네. 보고요. 네. 고통인 것을 행복한 것으로 아는 건 맛있는 걸 따라간다거나 잠을 푹 자면서 수면욕에 빠져서 그것이 행복할 것 같지만 그거는 네. 영원하지 않거든요. 예, 그리고 이거는 언제나 고통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건데 네. 맛있는 것을 탐닉하고 뭐 외적인 아름다움이라든지 이런 걸 탐닉하면서 이게 네. 행복한 거야. 더 아름다움을 찾아가면서 더 사람들의 말을 칭찬을 듣고 싶어하고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이거는 무지하다는 거예요. 이게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게 고통인데 행복인 것으로 착각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삶에 팍 와닿는 그런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네, 정말 무상한 것을 영원한 것으로. 영원한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영원한 것은 네. 내면에 있는 나의 사랑과 아. 순수함과 고요함과 평화로움과 그 빛나는 신성함인데요. 결국 본질을. 네. 그거는 누구도 훔쳐가지 않는데요. 에이, 그거 이러면 너무 그냥 이상적으로만 보일 수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 화가 막 나더라도 네. 하면서 숨을 쉬면서 내가 찾는 곳은 내 안에 있는 고요함이거든요. 아. 내 사랑으로 막 치달아갈 때도
하고 내가 너무 미쳐가나 봐 음. 라고 고요하게 찾을 때 내 안에 있는 고요함을 찾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는 내 안에 있는 안식처를 찾는데 그게 결국은 내 안에 있는 사랑과 고요함과 평화로움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영원한 안식처가 되고 네. 그게 무지함에서 벗어나는 큰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정말 어리석은 일을 많이 하게 되고 어리석을 많이 범하는 것 같은데 네네. 그럼 어리석음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걸까요? 삶을 완전히 파괴해 버리는데요. 파괴요. 예, 이에 대한 우화가 있는데요. 네. 수만 개의 어떤 그 거울이 수백만 개의 거울이 달려 있는데 개 한 마리가 그 왕궁에 들어간 거예요. 네. 근데 정말 죽을 일이 하나도 없었는데 네. 그 다음 날 보니까 그 개가 그냥 죽은 채로 발견이 됐어요. 헐. 그러니까 그 개는 그 거울을 보면서 자기의 모습을 몰랐기 때문에 막 지저대면서 싸우려고 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거울을 막 공격하면서 자기가 그 거울에 부딪히면서 피가 막 나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지쳐서 그냥 사망해 버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내 모습을 보지 않으면서 네. 내가 어리석음 속에 들어가서 내 부족한 부분을 지우려고 하지 않으면 이 수백만 개의 거울에 그 자기의 비친 모습을 보면서 그게 나라고 착각했던 어떤 그 개의 모습처럼 네. 어리석게 어떤 환상과 같은 아. 그런 것들이 나라고 보면서 그거를 집착적으로 잡고 그걸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순간 내 삶은 어떻게 보면 파괴되고 네. 죽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한 번쯤은 좀 스스로가 내가 만든 늪 속으로 내가 들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를 이 네. 어리석음을 정리하면서 정리해봐야 되겠다 이런 반성도 좀 하게 되던데 여러분들은 네.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고 또 좀 멀어지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래서 네. 이 어리석다는 거는요, 그냥 삶 속에 그냥 묻어 있는 거고 순간순간 일어날 수밖에 없고 네. 그래서 내가 내 모습을 보는 그러니까 약간 이러잖아요. 너 얼굴에 묻어 있는 그걸 봐. 다른 사람 얼굴에 묻어 있는 그걸 보지 말고. 그럴 때 약간 너 어리석다라고 얘기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모습을 항상 관찰하고 깊게 바라보면서 그래 나는 이런 문제가 있어라고 인정하는 순간 네. 상대방들도 저 사람은 자기가 문제가 이게 있다는 걸 인정하니까 대화도 될 뿐 아니라 약간 밝게 보네, 지혜롭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스스로의 문제를 밝게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면 네. 아주 어리석거나 저럴 정도로 한 정도의 무지나 무식함은 네. 조금 멀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어리석음 멀어지기 위해서는 예. 내 모습을 관찰하고 예. 내 문제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된다. 네네. 그러면 조금이나마 멀어질 수 있다라고 네네.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어리석음에 대해서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산책할래요. 다음 주 토요일 70번째 산책길은 우리의 산책직이죠. 서정무 아나운서가 돌아옵니다. 제가 올해 2월 달부터 생각보다 꽤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했더라고요. 토요일 산책길에 동행할 수 있어서 즐겁고 또 행복했습니다. 저도 함께하면서 힐링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산책길의 청취자로 또 친구로 여러분과 계속 함께 걸어 나갈게요. 그럼 지금까지 아나운서 서효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